전 세계에서 100m 달리기가 가장 빠르다는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의 기록은 100m로 9.58초에 달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갔던 경기를 보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9개를 땄고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1개, 그리고 은메달 2개를 땄고요. 그 세계 기록을 100m, 200m, 400m를 다 갖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사업 설명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달리게 됐나 이런 걸 한번 봤더니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잘 달리지 못했대요. 그리고 키가 너무 큰 거예요. 키가 1m 95. 1m 95고 굉장히 큰 사람인데 또 몸이 척추측만증이 있어서 잘 달리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거를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제 다 고친 거예요.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뭐 무릎의 각도 그리고 뻗어지는 뭐 거리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9.58초라는 전 세계 기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경기장에서 올림픽 아니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런 기록을 갖는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옆에 보시면 이제 게토레이 같더라고요. 게토레이의 모델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스포츠 이온 음료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푸마에서 스폰서십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차는 뭘까요? 닛산이라는 차를 또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광고를 찍고 그리고 유명세를 갖고 광고를 찍고 후원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전 세계 갑부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자산이 1000억이 넘는답니다. 100m 달리기 잘 뛰어서 1000억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은 이제 100m 육상에서 은퇴하고 얼마 전에 이제 축구 선수를 다시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몸값을 너무 높게 부르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데려가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냐면 자기의 유명세를 갖고 자메이카하고 미국, 영국 뭐 이런 데다가 자기가 외식업체를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이런 성과를 내서 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을 받은 거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재작년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 우사인 볼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로 알려져 있고 그 기록도 있으니까 그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인도에 있는 물소 경기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이에요. 인도의 물소 경기. 지금 보세요. 우사인 볼트는 어디서 뛰었죠? 트랙에서 뛰었어요. 아무런 저항이 없는 곳에서 뛰었고 이 사람은 물에서 달린 거예요. 물소 2마리하고 이 사람은 같이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록은 아까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초 58에 뛰었는데 이 사람은 100m를 9초 55에 뛰었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우사인 볼트 키가 어떻게 됐어요? 195. 이 사람은 195처럼 보이나요? 물소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물에서 뛰었는데 9.55를 뛰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른다고 그랬죠?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 스포츠 연맹 그런 데서는 이제 이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인도 언론에 잠깐 탔습니다. 위에 빨간 숫자로 보이시죠? 9.58초. 그리고 밑에 9.55초. 뭐 인도어로 썼으니까 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이 신문에서 이 사람이 뭐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라는 거를 이제 신문에 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광고를 찍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생활의 달인 같은 거 있죠. 아마 이 사람도 달리기의 달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이 받은 보상은 아주 작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9.55초라는 그거를 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트랙에서 뛰어서 9.55초를 뛰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세계적으로 멋진 스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로 축적을 했겠죠. 근데 아직 이 사람은 그런 게 안 됐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디서 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경기장은 어디인가? 그리고 내 그 경기장에서 나에게 주는 기회가 있는가? 나에게 주는 인정과 보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저는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일 때 저는 지금 이제 아메이를 전업으로 뛰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뛰고 있는지 한 8년이 지났어요. 이제 9년 차가 됐습니다. 만 9년이 됐어요. 저의 옛날 직업은 설계를 했습니다. 토목 설계. 그 중에서 이제 터널 설계를 했는데 그곳에서 그냥 매일매일 야근을 하고 매일 주말마다 일을 하고 그리고 가끔 시간이 남으면 친구들하고 아니면 술 한잔 먹거나 아니면 식구들하고 간단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이 정도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곳은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할 때요. 저의 전공이 토목공학과였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경기장은 거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뛰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곳에서 계속 경기를 하고 있고 뛰고 있는 친구들은요.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 새로운 곳으로 바꿨죠.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전업을 하고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정을 받고 새로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해서 직장 생활 한 13년 하고 아메이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와서 진행을 해왔지만 지금의 친구들은 어떤 경기장을 원할까요? 이게 작년 기록인데요. 올해 기록을 보니까 별 바뀐 게 없어요. 신입 구직자 상반기 취업 목표 대기업은 뭐냐면 카카오가 1등을 했답니다. 14.6%. 지금은 올해는 보니까 15.2%인가로 더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목적이 뭐냐면 워라밸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니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래서 자기가 뛰는 경기장을 새로운 트랙을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취업자 수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시대가 요즘입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본 건데요. 2021년 이얼리 플래너예요. 이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게 뭘까요? 이게 1년 동안에 치러지는 자격증 시험의 일정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의 일정. 근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세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단 한 달도 자격증 시험이 없는 달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취준생들이 아니면 새로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는 다 100%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왜 이런 거를 준비할까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보다 나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경기장에 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신입 구직자 49.3%가 올 상반기 취업할 자신이 없대요. 왜 그럴까? 구직자 취업 자신 없는 이유가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상반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것 같아서. 근데 상반기만 지속될까요, 코로나가? 아직까지 1년, 2년은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취업, 스펙이 남들에 비해 부족해서, 그리고 양질의 채용 공고가 적어 경쟁률이 높아서, 그리고 취업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리고 막막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구직이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구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인가요? 거기에 나왔던 단어가 저는 그때 그거를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쉬었음 인구. 이 사람들은 뭐냐면 취준생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쉰 거예요. 의지가 없어.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쉬었음 인구가 2020년에 246만 명이 됐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쉬었음 인구를 2010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 처음 집계를 냈어요. 그때는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 그때도 굉장히 많다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 2020년
2021년 이때 취업생 인구가 246만 명으로 증가했답니다. 그만큼 힘든 사람이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준비하면서 이런 걸 봤습니다. 입법고시.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해요. 왜? 공무원이 왜 되고 싶어 할까요? 이제 내가 노후가 보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를 준비를 하죠. 9급 준비하고 8급 준비하고. 근데 입법고시라는 거는 이제 5급입니다. 5급인데 여기 경쟁률이요. 231대 1이랍니다. 경쟁률이 작년에는 215대 1이었어요. 그 전에는 190몇 대 1이었어요. 계속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 안정적인 걸 찾고 싶어 해. 다른 의지를 내서. 근데 231대 1. 우리가 학교 다닐 때 50명 중에 1등 하는 것도 힘든데 평균 경쟁률이 231대 1이랍니다. 이거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1월 달에 시험 공고가 나와서 최종 합격은요. 7월 달에 나고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추가 등록이라는 게 있어 갖고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게 돼요.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응?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사람들은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이런 전문직이 되고 싶어서 또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전문직들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 됐죠. 그리고 자영업. 얼마나 자영업에서 대박을 나고 싶었으면 이름이 대박집이었겠어요. 근데 이런 거 정말 요즘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코로나가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뛰고 있는 이런 경기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2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벌고 그리고 70대가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괜찮았단 말이에요. 돈 버는 시기가 길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돈 버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한번 보세요. 주위에 한번 동네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이제 조용한 카페에 한번 가보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나이가 20대 후반 시작해서 이젠 40에서 45세가 되면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이 기간이 훨씬 짧아졌죠. 근데 우리가 사는 시간은 100세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이 짧아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집도 마련해야 되죠. 자녀 교육비 마련해야 되죠. 자녀 결혼 혼수, 그리고 노후 생활 자금.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정말 여유가 있는 돈인지.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벌고 있는 돈이 저금까지 해가면서 저축까지 해가면서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돈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수익과 지출 곡선.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 설명 들으러 갔을 때 이 곡선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입은 반드시 제로가 됩니다. 이거는 기분 좋게 그려놓은 거예요. 왜? 천천히 내려가서 제로가 되니까. 하지만 수입은 언젠가는 갑자기 끊어지게 돼요. 근데 지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게 되죠. 이 노후 대비 방안을 그 누구도 학교에서도 선배도 부모님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제 찾아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애 주기와 재무 설계. 이게 어느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30대 후반, 40대 중후반, 50대, 60대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각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준비기, 신혼기, 자녀 양육기, 성장기, 은퇴준비기, 은퇴생활기. 결혼준비기에는 뭐 해야 된대요? 학자금,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결혼준비 등을 위해 취창업 계획을 수립을 해라. 좋죠. 신혼기, 주택구입, 자금 마련 등 새로운 경제활동과 관련한 장단기 재무 계획을 수립을 해라. 은퇴준비기, 자녀의 대학자금, 결혼자금 준비, 은퇴자금 관련 재무 계획을 수립을 해라. 이게 누가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랍시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이론적인 얘기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실질적인 거를 가르쳐 주질 않아. 그죠? 되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런 무슨 도표 같은 걸 만들어서 되게 멋있는 것처럼. 근데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내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 내 자녀에 대한 교육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저금을 할 수 있을까요? 40대가 됐는데 내가 한 달에 350,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그 사람 내 노후에 대해서 따로 준비할 여력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이론만 난무한 게 요즘 시대입니다. 41세 때 가장 많이 벌고 59대부터 적자로 전환한다. 맨날 무서운 얘기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되겠지? 뭐 얘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데 뭐 내가 쟤보단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가 너무 팽배해.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우리가 뛰고 있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기장에서 새로운 경기장의 제안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민 준비한다고 하다가 안 됐어. 뭐 한다고 하다가 안 됐고 자영업 무슨 뭐 조그마한 거 준비하다가 안 됐고 다 포기하고 직장생활 어쩔 수 없다. 뭐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그럴 때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아메이라는 게 왔어요. 내가 새로운 경기장에 뛸 수 있는 새로운 경기장, 새로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나는 지금 이곳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아. 내 5년 후에, 내 10년 후에 노후는 정말 평안해. 평안할 수 있어. 확신하신다면 굳이 이 방송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약간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리더님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메이라는 거 제가 10년 전에 저희에게 아메이가 왔어요. 아메이는 어떤 회사냐? 1959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리치와 제이 두 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은 돌아가셨죠. 이분들의 기업 이념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예요.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돌아가신 리치 디버스 회장님의 생신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가신 거죠. 1959년에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된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 쫙 퍼져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 방금 전에 봤던 창고가 이렇게 커졌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기업 이점을 갖고 저희에게 모든 걸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메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리치와 제이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덕 디버스와 스티브 밴델 회장님께서 2세 경영을 하시다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갔죠. 이분들도 근데 하지만 이분들은 항상 저희 ABO와 같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ABO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해주십니다. 스티브 밴델 회장님께서는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고 아버님 제이 밴델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이 제이 밴델과 스티브 밴델. 미국에서도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부자가 역임한 건 최초고 한 분이 또 2번 한 것도 최초랍니다. 그 기록을 아직 깨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2019년에 A60 행사를 저희가 또 다녀왔거든요. 전 세계 직접 판매 회사 중에 넘버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메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레거시 오브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에 대한 유산을 남겨놓고 가신 거죠. 제이 밴델 회장님이 먼저 돌아가셨지만 이 두 가족이, 두 가문이 모여서 지금 전 세계 아메이를 더 크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메이가 단순히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죠. 파워 오브 5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전 세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5살이 될 때까지 영양비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고요. 전 세계 약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고 15개 나라에 그리고 24가지의 프로그램 이상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게 이 파워 오브 5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메이는 64개국에 나가 있고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는 겁니다. R&D가 지금 우리 같은 이제 한국의 AP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장소가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전 세계 약 750개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생산 공장이나 뭐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15개 정도가 있고요. 매년 3억 3,500만 원, 500만 달러의 뭐 R&D 투자 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R&D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회사에
제품의 질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00개 이상의 세계 특허를 갖고 있는 거고요. 매년 50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에서 나오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생필품인 거예요. 이제는 화장품도 생필품이고 비타민, 세제, 그리고 요리, 이제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모든 게 다 저희에게 생필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생필품을 만들어서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생필품을 유통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아메이라는 회사죠. 87년에 1934년부터 만들어진 뉴트리라이트, 공인된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재배,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그리고 전 세계 매출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게 뉴트리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 화장품, 굉장히 좋죠. 유기농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탑5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이곳에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스킨 뉴트리션 해갖고 좀 더 저렴하면서 좋은 제품을 또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환경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몸에 쓰는 퍼스널 케어, 그리고 홈리빙 제품, 이게 다 생필품이라는 겁니다. 생필품을, 명품을 쓰다 보면 내 인생이 명품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돈 10,000원 아끼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제품을 내가 내 몸에 맞는 거 같이 쓰다 보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원포원 제품, 제품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로 굉장히 힘든 나라잖아요. 근데 이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걸러줄 수 있는, 집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줄 수 있는 게 앰모스피어 공기청정기죠. 그런 이런 모든 제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아메이는 100% 제조회사입니다. 마케팅은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가 300원짜리로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의 누리가 1,000원에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대기업에서 알게 된 거죠. 생산 원가 300원에 만드는데 총판, 도매, 소매가 생산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이걸 하나 묶었어요. 그게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거예요. 또 인터넷 쇼핑몰인 거죠. 소비자의 누리가 700원에 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 이게 당연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요, 원가를 400원에 만들어요. 원가를 400원에 만든다는 건 제품의 퀄리티를 훨씬 더 좋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의 누리게 700원에 주는 거예요. 근데 400원에 생산돼서 700원에 주니까 300원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회원 소비자들한테 캐시백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회원 소비자의 혜택이 있어요. 회원 가입비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회원 가격으로 30% DC된 회원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을 쓰다가 먹다가 드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이내 가져오시면 다 100% 환불해 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제품의 퀄리티를 훨씬 높여놨는데 이래도 당신네들이 만족을 못한다. 그럼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돈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인세 타입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인세 타입의 소득이 가능할까? 생필품이니까. 사람들이 반복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인세 타입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메이는 내가 쓴 거, 내가 알린 거 다 내 거가 돼요. 내가 한 20만 포인트, 돈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포인트가 이렇게 쌓여요. 내가 이거를 쓰고 내 친구 A하고 B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할 때. 근데 아메이는 반드시 스폰서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썼던 거에 대해서만 나한테 소개를 했겠죠. 스폰서는 자기가 한번 쓰고 나한테 한번 알리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내 친구 A하고 B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내가 쓰는 거지만 이게 바로 매출이 되는 거예요. 스폰서 전체 그룹, 내가 쓰고 알린 거 80만 포인트가 되고요. 옆에 보너스 테이블 표에 보시면 6%, 약 48,000원의 캐시백이 전체 그룹에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혼자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럼 유해 그룹을 빼줘요. 내 밑에 그룹이 있을 때 내 밑에 그룹을 빼주고 남는 게 있을 때만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유해 그룹은 60만 포인트, 내가 쓰고 2명한테 알렸으니까 60만 포인트, 6% 36,000원이면 스폰서 그룹은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 받고 끝납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내 그룹을 빼준 것처럼 나도 내 친구 A와 B의 매출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A, B 각각 20만 포인트, 3%를 쓰고요. 3%고 6,000원의 캐시백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전체 36,000원에서 6,000원, 6,000원 빼주면 나는 24,000원 받고 끝나요. A는 6,000원, B는 6,000원. 그럼 이 4개를 다 더하면 처음에 책정됐던 48,000원의 캐시백이 나오는 거죠. 스폰서는 한 번 쓰고 한 번 알렸어요.
나는 쓰고 2번을 알렸기 때문에 내 소득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수입의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A라는 친구가 더 많이 알렸어. 그럼 A가 더 소득이 더 많겠죠. 스폰서가 있다고 없다고 내 소득이 바뀌냐?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모든 소득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확장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아까는 2명한테 알렸지만 이번엔 6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매출이 140만 포인트 9%고요. 12만 6천 원. 그래서 각각 A부터 F까지 각 빼주게 되면 나는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혼자 쓰면 6천 원을 받는데 6명하고 같이 쓰니까 9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나는 정말 이제 6명하고 끝났어. 근데 내 친구들이 나는 4명한테만 한번 알려볼게 해서 4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모양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설명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20만 포인트씩 같이 쓰게 되면 약 620만 포인트가 됩니다. 15%약 93만 원이고요. A부터 F까지 각각 100만 포인트 그룹 6개죠. 6%를 빼주면 36만 원을 빼주게 되면 57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20만 포인트만 쓰는데 같이 나눠 쓰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캐시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620만 포인트일 때 15%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위너스에서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게 브론즈 빌더란 말입니다. 브론즈 빌더는요, 이 금액에서 30%를 더 추가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보너스 구조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57만 원에서 30%를 더 더해주고 실질적인 소득은 거기다 1.6을 더 곱해야 돼요. 아시겠죠?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20만 포인트를 15%를 하게 되면 57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난 사람이 없으니까 2명한테만 전달해 볼게. 그러면 1580만 포인트가 되고요. 처음에는 1000만이 넘어가면 21%로 끝났어요. 하지만 1100이 되면 23%, 1500이 되면 24%의 캐시백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다 빼주게 되면 약 192만 원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브론즈 빌더까지 같이 합산되면 여기서 30%를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돈은 여기다 1.6을 곱해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실수령 금액은 약 307만 2천 원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307만 원, 세금 제외하고 307만 원의 월급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최소한 대리급 이상은 돼야지 이 정도의 캐시백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는 내 저 그룹 전체에서 1000만 포인트를 한 달을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SP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2번 더 하게 해서 1년에 3번을 하게 되면 GP라고 그럽니다. 6번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아메에서 정식 사업가라고 인정을 하고요. 핀 보너스 240만 원을 더 주고 1년에 한 번 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때부터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자가 한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2달 내내 했어. 내 그룹이 더 많은 거를 안정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연소득 개념으로 들어가요. 일시불 보너스 같은 게 커지게 됩니다. 매달 받는 거 빼고. 그러면 연봉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소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여행 갈 수 있고. 연봉 5천만 원까지 만들려면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한 6.6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중견기업에서는 한 10년이 넘게 걸린대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파운더스 PT만 해도 연봉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몇 년이 걸릴까요? 리더님들 하시기에 따라 달라요. 2년 만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2년 만에 더 높은 핀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선택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아무리 천천히 가도 3년이면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직 못 가셨다면 다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요. 일반적인 회사는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야 되지만 여기는 내가 누군가를 얼마만큼 성공시켰느냐에 따라서 내 성공이 달라집니다. 내 2명을 PT를 만들면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요. 3명에서 5명은 에메랄드라는 핀이 돼요. 우리나라 에메랄드의 평균 연봉은 약 8천만 원 정도. 1년에 한 번 여행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서 6명의 플래티넘을 만들게 되면 그게 아메이는 모르는데 다이아몬드는 다 알아.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연봉은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여행을 가는데 이제부터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죠.
비즈니스 클래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6명의 파운더스 PT, 연봉 4천에서 5천만 원 이상 되는 리더들을 6명 이상 만들고 내가 점수를 또 맞추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하게 되면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레벨이 완전 또 달라져요.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소득은 약 2억에서 3억 정도가 되고요. 내가 8명, 10명, 12명, 14명에 따라서 이게 핀이 올라가게 됩니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면 14명. 근데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석이 2억에서 3억인데 한번 올라갈 때마다 더블 갈 때마다 더블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으세요? 이제 SP부터 브론즈 핀부터 해서 SP,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얼마 안 된 게 아니죠. 이제쯤 됐네요. 다이아몬드고, 그리고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계속 앞으로 더 성공할 날이, 더 도전할 날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뭐 미국 헤리티지 본사 투어도 가고 리더십 세미나 지난번에 제가 시드니 보여드렸잖아요. 가는 거고 이제 원래 다이아몬드 여행이 크로아티아, 독일, 스위스였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죠. 하와이로. 저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나의 경기장을 바꾼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했어. 아니,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들어냈다면 한번 경기장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무서워해요. 내가 월급을 못 받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우리 가정이 망할 것 같은 거죠. 하지만 그거 선택을 한번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저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원하는 삶을 선택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제는. A60이라는 행사를 저희가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어요. 11년 전에 제가 처음에 아메이 50주년 임명부를 보고 제가 꿈을 키웠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방송을 보신 분들 앞으로 10년 후에 A70에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60 다녀왔던 사진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어떻게 이런 인생을, 제가 토목 설계만 했으면 이런 일 절대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누가 타봐.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화물 카날에도 좀 실려서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제대로 타보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 가서 굉장히 뜻깊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고 왔어요.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들이 다 모인 장소에 내가 있다라는 게 정말 의미 깊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스폰서님과 따로 여행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의 어치브 사진인데요. 미국 어치브에 한국 그 사람들의 다이아몬드들의 사진이 올라왔던 거예요. 저희는 알지 못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라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A60 임명부. 지금 이제 홍진희, 김종수 리더님께서 전 세계 5위. 그죠? 근데 자국적으로 그 한 나라에서 펼쳐진 네트워크로 따지면 전 세계 넘버1이 되셨습니다. 그런 위너스 그룹에 저희가 같이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저희에게 씨앗을 뿌려주신 거고 그 씨앗을 저희 옆에 계신 박춘선 리더님께서 받아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10년 전에 꿈꿨던 게 저희는 이제 이 가보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리더님들도 한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한번 꿈꿔보세요. A70 임명부에 얼마나 멋진 임명부가 될지, 거기에 내 얼굴을 얼마나 멋있게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꿈꿔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한 가지에 집중하시면요 반드시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리더님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이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시간을 보내주시면 분명히 리더님들이,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원하는 꿈을 다 이루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저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를 계속 한번 반복해 보세요. 부자들의 6가지 중얼거리는 말이 있다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리더님들 모두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담고 오늘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